전일 미국 시장은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가 3.98%, 그리고 나스닥이 5.97%, 그리고 S&P 500이 4.84%, 그리고 러셀이 무려 6.42%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시가 하락한 이후에 뚜렷하게 이제 반등 움직임들을 못 보여주고 종가가 저가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열릴 때 어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4%대에서 3%대까지 갔었던 그런 흐름이고,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어제 상승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어제 외국인들은 현물을 많이 팔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수급들을 다 개인들이 일단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이제 변동성으로 한 번 더 우리나라 시장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상호관세 발표랑 그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표 둔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이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전에 그 제조업 PMI 안 좋게 나온 거 50 아래로 내려왔을 때 코멘트를 한번 드렸고, 그거를 보고 이제 트레이딩하는 패시브 자금들 같은 경우에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언급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비스업 지수까지 이제 좀 좋지 않게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관세 이슈들,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도 수당은 좀 감소는 했지만 대량 해고 건수가 3년 만인가요?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ISM 서비스업 지표도 이제 46.2로 기준선을 이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2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상승할 때도 한번 그 KB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과 우리나라 수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수출이라고 하면 거의 반도체가 중심이긴 하니까 그거랑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랑 이제 동행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상관관계가 솔직히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약간은 이제 시차는 있겠지만 그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료를 월요일날 한번 더 뭐 보여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흐름들로 인해서 2월달에 이제 강세가 나왔었던 건데, 그때도 한번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 섞인 건 이게 관세가 부과하기 전에 선주문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 그 4월 달에 발표한 지표, 3월 지표가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어쨌든 어제도 그런 움직임들을 좀 같이 보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장에서는 되게 강했는데, 한국 ETF물 같은 경우에는 2.73% 이제 빠졌고, 야간 선물도 1.41% 이제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로 원화가 일단은 좀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엔 11시에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랑 그다음에 오늘 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또 소화를 해야 되고, 아마 2시 20분인가, 그러니까 12시 20분 새벽 그 12시 20분에 파월 또 연설 같은 흐름들도 있어서 와, 아주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좀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좀 보실 텐데요. 기술적으로 움직임 보고 그 다음에 몇몇 내용들 한번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선물이 뭐 많이 빠지진 않네요. 0.04% 이제 빠지고 있고, 요게 그때도 요 고점 부근에서 뭐 사실 해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뭐 말씀을 드렸고 무거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빠지면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도 다 이제 짚어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에 이 시황을 하면서 들으시면서 대응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요 하락을 잘 피하진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 피하진 못했겠죠. 저도 다 못 피했는데요. 뭐 미국 주식 들고 있는 것들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 까만색 선이거든요. 까만색 선이 200일선입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입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00일선인데, 2023년도에도 200일선에서 이제 지켜주면서 여기서 이제 AI 랠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뭐 변압기나 몇몇 종목들이 이제 세게 랠리를 쳤던 거였고, 작년 8월 엔캐리 이슈일 때도 200일선이 살려줬고요.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눌릴 때도 200일선이 살려줬는데, 그 200일선이 배신을 한 거죠. 뭐 배신은 아니고 어쨌든 뭐 깨지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깔끔하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평선이 2023년도 이후부터는 지지 역할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올라올 때마다 두드려 맞는 저항의 역할로 이제 바뀐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목표치는 어제도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냥 N자형으로 기술적으로 빠지면 뭐 여기까지 열려 있는 자리고, 그 자리는 딱 그 8월 수준, 여기 이제
엔캐리 이슈가 있었던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200에서 이제 같이 체크해야 되는 게 요 구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2022년 금리 인상하면서 그때도 200일선 저항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파동이 더 여기서도 이제 한 파동이 더 나온 거죠. 이렇게 빠지고 첫 번째 파동 나오고 반등이 되게 세긴 셌죠. 반등이 셌지만 다시 한번 딱 그 M파동 나오고 딱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락의 목표치를 채우고 나서 결국엔 그 주식을 하다 보면 테크니컬로 보시는 분들은 빠질 자리 빠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를 찍고 나서 일단 반등이 여러 번 이제 바닥을 다지고 200에서 올라탄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시세 랠리가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 추세의 시작점도 사실 여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러프하게 그리면은 주 이평선을 다 깬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200일 이평을 더 많이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그 뭐 흐름들 보면은 다우인데요. 다우도 이게 이제 뭐 쌍봉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일단 지수 선물은 저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목 같은 경우에도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나스닥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일단은 대략 그 작년 4월이나 작년 8월 정도는 근데 사실 작년 4월이나 8월 해봤자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도 N자형으로 하나 더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 파동 더 나오면 이거 치우고 이거 한 파동 더 나오면 딱 그 요 자리 추가적으로 이제 뭐 변동성 여기서 작은 한 파동이 더 나온 거고 크게는 이렇게 한 파동이 나온 그런 상황이라 그 흐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깔끔하게 설명드린 대로 다 움직이는데 이게 무조건 찍는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테크니컬적으로 분명히 트레이딩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열려 있는 흐름에서는 내가 현금 비중을 잘 관리하면서 움직임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언급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래도 너무 깔끔하게 지금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20월봉인데요. 월봉상 20일 선도 일단 깨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지지받을 자리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지표들 한번 볼까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하방이 그냥 열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여기 깨졌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3거래일 안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3거래일 안에 기술적으로 볼 때는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딱 3거래일 되는 날 저항받고 일단은 한 파동이 더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요거는 여기가 그 박스를 그릴 수가 없어서 대략 그냥 요 높이가 한 파동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반등이 좀 늘어지는 파동 나오고 한 파동 더 나온 거기 때문에 대략 일단 목표치 정도까지는 빠진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면은 대략 요 200일선 열리는 그 자리까지는 이제 열려 있는 그런 흐름이고 달러 인덱스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9까지 갔다가 101까지 이제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트럼프가 겉으로는 달러 강세, 속으로는 달러 약세 뭐 이렇게 이제 원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의도한 바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 진짜 테크니컬에서는 무조건 헤드앤숄더는 진짜 경고의 시그널을 내가 계속 짚어드렸던 거였고 이게 그냥 종목이다 하더라도 결국엔 넥라인을 어제 깨고 급락이 나온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유가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 그 다음에 이제 증산 이슈로 한 6% 정도 이제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들어가면 더 처참한 움직임인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좀 보도록 하면은, 야,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저는 애플로 이제 보겠다라고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애플이 9% 빠지는 건 이건 뭔가가 아주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시는 분은 아마 워렌 버핏 옹님이 아닐까. 애플 주식 비중 줄이고 그 다음에 일본 상사 트레이딩 주식들 좀 올렸는데 일본 주식은 빠지긴 했는데 일본 엔화가 다시 이제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하나 안 봤는데 원자재 딴에서 제가 그 얘기도 아마 계속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증시가 빠지는데 금까지 같이 빠지면 이건 진짜 안 좋은 시그널이다. 왜? 금은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을 팔아야 될 만큼 어디서 유동성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 그래서 금이
지수랑 같이 빠지는 날은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금의 변동성이 꽤 크긴 했거든요. 물론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금이 이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어제 실버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실버는 어제 이게 그러니까 팔아 제끼는 거예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이쪽 그 자산들을 팔아 제끼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구리는 뭐 사실 어제 이제 관세 미포함 되면서 그거 포함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온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약간 좀 정고점을 계속 넘기는 게 좀 이상하긴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관세에 포함 안 되는 이벤트로 이제 좀 빠졌고 금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금이 물론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긴 한데 증시가 빠지면 보통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안전자산까지 팔아제끼는 흐름이 나오면 그건 진짜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앞전에 계속 뭐 시황할 때마다도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일단 포착이 됐고 어제 거래량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금은 일단은 시장의 흐름과 이제는 같이 대안주로 계속 부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금까지 팔아치워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이 될 것인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인데요. 결국에는 추세대 하단을 찍으러 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저점을 일단 깼고요. 그 다음에 어제 좀 야 요거까지 이렇게 빠지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메타랑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빠진 이유는 그 아마존 안에 그 중국 상거래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규제나 관세 이슈로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팔리지 못하면 아마존의 수입이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어제 이제 빠진 거고 그다음에 메타 빠지는 것도 도대체 메타가 왜 빠지지 그랬더니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글을 올리진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정말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지적 재산들을 이제 무료로 풀어주시는 분들을 팔로우하기에 저는 이제 보는데 거기 보면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무 그다음에 알리바바 이런 광고들 되게 많이 저기 뜨거든요. 맞아요. 그게 살렸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규제가 들어가면 그런 광고들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국도 당연히 지금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빅테크들 규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심리도 같이 작용을 하면서 메타가 무려 8%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진짜 우리가 빅테크는 철옹성이라는 믿음이 한번 깨진 적이 그때 이제 금리 올렸을 때였잖아요. 여기 금리 올렸을 때 진짜 메타가 400불에서 100불 가는 걸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야 AI는 그래도 빅테크지 그랬는데 와 빅테크들도 지금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일단은 빠지고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뭐 TSMC 또 이렇게 빠지고 있고 뭐 나머지 종목들 다 이제 뭐 좋지 않은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히 버티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시장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테슬라는 좀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그 딱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테슬라는 TSLA 한번 쳐볼까요? 이게 저점을 안 깹니다. 아직 시장의 심리는 완전히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점을 안 깨요. 이게 최근에 올라왔었던 그 양봉도 안 깨고 아마 요 밑에서 이제 그 도지부서 사인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사인 관련된 것보다 저는 그 모델 그 페이스리프트 그거 이제 그 유튜버 되게 유명한 카 유튜버에서 거의 아마 처음으로 올린 거여서 바로 그날 이제 봤는데 야 나도 내가 혼자 탈 거면은 타볼만 하겠는데 가족은 못 태우고 사실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전 가족은 못 태우고 나도 타볼만 하겠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안 빠진다는 건 시장 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금 무너지고 제가 지금까지는 애플을 봤잖아요. 근데 테슬라까지 무너지면 이제 한 번 더 하락은 빵 나올 거라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 보겠다. 왜냐면 애플은 계속 여기서 방송에서 저는 다른 미국 주식은 안 보고 미국의 흐름은 애플 기준으로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애플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 급락이 나왔고 이제 다시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심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TSLA 요 테슬라를 저는 볼 거고 테슬라가 만약 전저점을 깨지면 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테슬라가 그래도 전저점을 안 깨고 지켜주면 시장의 심리는 살아있다 정도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아까 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16%입니다. 야 진짜. 네, 마이크론 16%. 마이크론. 아까 제가 TSMC라고 잘못 얘기했네. 네? 아까 마이크론이라고. 대표님께서요? 네. MU. 정신없어 오늘 그냥 얼마나 그 마이크론 보면 종목들이 난장판인지. 네, 마이크론이 이렇게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깔끔하게 박스 하나를 깨고 갭으로 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카페에도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셋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일단은 마이크론은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챗 GPT를 이용해서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여기 글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그 움직임들을 좀 몇 개의 차트에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PBR 밸류도 되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 중에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왜냐하면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마이크론이 저렇게 끌어내리는 흐름들을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박스도 깼고 하락폭이 작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 흐름들 같이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알파벳이 그나마 견조하게. 근데 이제 애플이랑 알파벳, 구글, MS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일단 전 세계적으로 한번 빵 펀치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격이 카운터 펀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유럽이 한 대 맞고 조용할 것인지, 중국도 이제 한 대 맞고 조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대국의 자존심과 유럽의 그 감성으로 다시 한번 카운터 펀치를 날릴지, 그게 이제 저희 글로벌 증시에 또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나라 의류주들도 같이 빠졌잖아요. 미국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14%, 그 다음에 데커스 아웃도어 14%, 이런 의류주들 빠진 거는 여기 다 생산기지 베트남 쪽에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특히나 애플이 이렇게 빠진 게 중국 쪽 생산기지 줄인다라고 그 이제 인도랑 그 다음에 그 베트남 그쪽으로 이제 한 건데, 거기가 이제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저희 이슈가 이제 더 같이 움직인 거고요. 당연히 이제 금융주들도 이렇게 좀 빠지는 움직임들, 뭐 웰스파고,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11%씩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지역은행은 더 심하죠. 대손 충당금 우려, 이런 것들 같이 작용을 하고, 경기민감, 기계업종 다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포트 맥노란, 요거 이제 구리 가격 올라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풍산, 그쵸? 풍산이 이제 작은 종목들은 제외하고 뭐 풍산이 구리 띠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건데, 그것도 이제 좀 빠지는 흐름이 있고요. 당연히 뭐 부킹홀딩스 이런 거 다 조정받았고, 그나마 코카콜라, 진짜 뭐 필립 모리스, 그다음에 P&G 이런 것들 이제 좀 버티는 흐름에다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요 정도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뭐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드리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요거이거든요. 요거서 잠깐만요. 네. 자, 저기 그 오늘서부터 그 저희가 이 방송 보실 때 우리 출연자들의 자료를 조금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드리거든요. 제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PD.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나가죠. 여기 방송 자료 나눔이라고 돼 있죠. 자료 공유 게시판. 여기 누르시면은 지금 이 김영철 대표 자료, 그다음에 좀 뭐 황 팀장 자료가 일단 올라와 있는데, 누르시면은 네, 그 지금 방송 내용이 저희가 좀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요거를 다운 받으셔서 보면서 방송을 들으시면은 네, 좀 더 확실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카페를 이렇게 꼭 활용하시기 바래요. 자, 갑시다. 네. 사실 어제 이제 관세 이슈를 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 막 해석이 있었습니다. 저게, 아니, FTA인데 우리나라 관세 0인데 저기 어떻게 50이 나오지 막 이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막 사후적으로 이제 이곳저곳에서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흑자 된 거를 빼서 금액을 밑으로 나눈 다음에 2로 나눈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어제 트럼프의 발표의 의도는 미국 제품 많이 수입해라. 그러면은 그 미국 적자에서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흑자하는 거가 줄어드는 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의 의도는 그거였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로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미국한테 잘 보일 수 있는 카드 개인적으로 몇 개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또 대표적으로 LNG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에너지. 트럼프가 그렇죠. 네, 트럼프가 팔려고 하고 사주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그래서 관세가 그러면 낮아지는 되게 신기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어제 표를 만드는 건데, 그거 하나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데요. 이게 아마 어제 오늘부터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은데, 요게 뭐냐면은 제목은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글로벌 그 무역을 다시 재개편하는 이제 가이드다라는 건데, 이게 한 1년 전에 나온, 반년 전이구나. 반년 전에 나온 그 보고서거든요. 이게 영문으로 4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스티브 미런이거든요. 이분이 뭐냐면은 그 월가의 매크로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그다음에 보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1기 때 경제정책 선임 고문으로 활동을 했고 현재 이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 무역적자랑 제도업 공동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막 이제 한 40페이지로 영문으로 쫙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부족한 영어로 막 읽고 그다음에 챗 GPT 도움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약한 거는 챗 GPT로 이제 도움을 받은 건데 이거를 읽어보면 트럼프가 왜 저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지금 가장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챕터 1인데 1기 때 대중국 관세를 도입을 했는데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오히려 미국은 우호적인 흐름을 가져갔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 세계로, 그러니까 1기 때 성공한 정책을 전 세계로 확장을 하는 거고, 그거의 확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안보. 우리가 이제 안보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건데, 뭐냐면은 관세를 물가를 올리지 않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상대방한테 부과를 하고 상대방 통화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고 상대방 통화가 낮아지면 우리가 그 미국 소비자들이 부과하는 거는 없다. 근데 중요한 건 관세는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세수는 증가된다. 이 논리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그게 안 먹힐 가능성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다른 쪽에서 이제 카운터 펀치,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세를 더 부과를 했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한데 1기 때 성공한 정책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정을 하는 거고 1기 때만 얘기를 해놓으면 대중국 관세를 한 17.9% 올렸는데 미국 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성장률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관세는 외국이 내는 세금이다. 이런 이제 결론이 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1,000원대에 미국의 5만 불짜리 자동차인데 이거를 관세를 25%를 매기잖아요. 그러면은 5만 불에서 6.2만 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올라가는데 근데 환율이 1,250원이 되면 미국이 구매하는 그 차는 똑같이 그냥 그 금액이고 오히려 미국은 그 관세 25%가 세수로 증가가 되는 그 논리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펼치고 있는 건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정책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1기 때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리스크 요인도 좀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 40페이지짜리거든요. 요거 아마 조만간 일주일 안에 엄청 회자가 될 거예요. 오늘부터도 회자가 될 텐데 어제 야간에 일부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 회자가 돼서 저도 얼른 이제 받아서 좀 본 흐름인데요.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왜 트럼프가 저런 정책을 펼치는지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국내 증시 분석은 계속 해드렸던 흐름이고 목표치는 채운 상황에서 여기에서의 변동성은 오늘 이제 11시에 탄핵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부터는 뭐 다음 주에 다시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켜보고. 네. 나는 오늘 그게 어떻게 될까 몰라. 어제 우리 어쨌든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폭락하면서 미국장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도 어쨌든 급락이 나오다가 어쨌든 되돌림 반등을 일으켰는데 근데 야간 선물에 다 토해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시장 확인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핵의 그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심판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이 얼마나 호재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 외국인의 이제 횡보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탄핵이 돼가지고 왜냐면 탄핵이 되는 걸 증시는 일단 원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정으로 보면 탄핵이 됐을 때 만약 증시가 빡 반등을 하면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단 200일선을 깨고 그 다음에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저는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카운터 펀치들이 분명히 한번 나올 거고 그런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